당장 무릎 꿇으십시오. 행사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임원들이 숨을 삼켰고 수백 명의 귀빈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재벌 회장 강태성이 화려한 정장을 입은 임원들 앞이 아니라 회색 청소복을 입은 한 아주머니 앞에서 먼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회장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 아주머니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청소부 아줌마가 무슨 노래를 한다고? 행사 분위기 망치지 말고 내려오세요. 여기가 동네 노래자랑인 줄 아나? 하지만 아주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 한 소절을 부르는 순간 회장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졌고 행사장은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청소부 아주머니는 누구였을까요? 왜 대한민국 최고 재벌은 그녀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냈던 걸까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받던 한 여인의 노래 속에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줌마, 거기 걸레 자국 남았잖아. 이런 데서 그렇게 대충 닦으면 어떡해? 순자는 허리를 반쯤 굽힌 채 멈춰 섰습니다. 방금 전까지 대리석 바닥 위를 천천히 밀고 있던 밀대 끝에서 희뿌연 물기가 얇게 번졌습니다. 행사장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 불빛이 그 물자국 위로 잘게 부서졌고 그 빛은 마치 누군가 밟고 지나간 자존심처럼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낮고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이상하게도 갈라진 나무결 같은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지는 아무리 눌러도 완전히 꺾이지 않는 그런 결이었습니다. 행사장 한쪽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코끝을 찡그렸습니다. 그는 구두 앞코로 바닥을 툭툭 치며 순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니,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누가 오는지 알아요? 태성그룹 회장님이 직접 오시는 날이에요. 이런 날에 바닥에 물자국 하나라도 남으면 우리 부서가 다 욕먹는다고요. 옆에 있던 젊은 직원 둘이 슬쩍 웃음을 삼켰습니다. 그 웃음은 소리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입술 끝만 살짝 올라갔을 뿐인데도 사람을 얼마나 하찮게 보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밀대를 움직였습니다. 거친 손등에는 마른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겨울마다 튼 손을 약도 제대로 못 바르고 살아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굵고 휘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세월의 때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그저 입고 있는 옷이 초라하다는 이유로 하는 일이 남들 눈에 낮아 보인다는 이유로 말 한마디까지 함부로 들어야 하는 날 말입니다. 순자는 그런 날들을 너무 많이 지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행사장은 태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 준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호텔 대연회장 안에는 커다란 LED 화면이 설치되어 있었고 무대 위에는 금빛 로고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하얀 식탁보가 반듯하게 깔렸고 와인잔은 작은 흠집 하나 없이 줄을 맞춰 서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비싼 향수 냄새와 새꽃장식에서 풍기는 차가운 풀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맡은 곳은 그 화려함의 가장 낮은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간 뒤에 남은 먼지, 의자 밑에 떨어진 종이 조각, 누군가 흘린 커피 자국, 구석에 밀려난 꽃잎을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아줌마, 잠깐만요. 이번에는 행사총괄본부장 오상철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 손에 무전기를 들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넥타이를 신경질적으로 고쳐맸습니다. 이마에는 식은 땀이 얇게 맺혀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아래 사람을 찍어 누르는데 익숙한 사람처럼 차갑고 뾰족했습니다. 오늘은 평소처럼 어슬렁거리면 안 됩니다. 회장님 동선에 절대 보이면 안 돼요. 특히 VIP석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니폼 세탁은 한 겁니까? 순자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낡은 회색 조끼 끝단이 살짝 해져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빨긴 했지만 오래 입은 옷은 아무리 빨아도 새 옷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탁했습니다. 오상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탁했다고 다 깨끗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은 좀 눈치껏 뒤로 빠져 있으세요. 손님들 식사하는데 청소 냄새 나면 안 되니까. 그 말에 주변 직원 몇 명이 고개를 돌리고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일부러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냄새라니 너무 세게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다른 직원이 더 작은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 순자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못 들은 척했을 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될 말을 골라 못 들은 척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무대 쪽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가 터졌습니다. 마이크 체크 다시 해요. 반주가 밀리잖아요. 리허설 중이던 음향 감독의 목소리였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웅웅거리는 잡음이 길게 울렸고 무대 위 조명은 파랗게 깜빡였습니다. 행사 시작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명 가수의 축하 공연, 임원진 소개, 회장 기념사까지 모든 순서가 분 단위로 짜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한 직원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뛰어들어왔습니다. 본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오상철이 인상을 구겼습니다. 또 뭐야? 축하 공연 가수 쪽에서 연락 왔는데 교통사고 때문에 못 온답니다. 매니저가 지금 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순간 연회장 공기가 굳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분주하게 움직이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동시에 느려졌습니다. 꽃장식을 만지던 직원도, 음향 장비를 확인하던 기사도, 테이블 번호표를 놓던 아르바이트생도 모두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상철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뭐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행사 시작이 코앞인데 가수가 못 온다고? 대체 가수 섭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누가 와? 여기가 동네 노래자랑이야? 오상철의 목소리가 행사장 천장을 때리듯 울렸습니다. 무전기에서는 계속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불안이 번졌습니다. 태성그룹 창립 50주년 행사였습니다. 수백 명의 귀빈이 참석하고 언론사 카메라까지 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공연 하나가 비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망신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장난처럼 말했습니다. 저기 청소 아주머니 노래 잘한다던데요. 순식간에 몇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엔 작게 새어나온 웃음이었지만 곧 여기저기서 피식거리는 소리로 번졌습니다. 야, 너 미쳤냐? 회장님 행사에서 청소부 아줌마를 세운다고? 아니, 급하면 뭐라도 해야죠. 어차피 어르신들 행사니까 트로트 한 곡 부르면 되지 않나? 그럼 제목도 정해졌네. 밀대 잡고 부르는 축하 공연.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렸고 누군가는 대놓고 순자를 바라보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들의 웃음에는 난처함을 피하려는 가벼움이 아니라 약한 사람 하나를 장난감처럼 세워놓고 즐기는 잔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밀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바닥 안쪽에 굳은 살이 눌리며 따끔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끝이 아주 조금 붉어졌습니다. 오상철이 순자 쪽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위기를 넘길 방법을 찾은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길 구멍을 발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아줌마.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노래 좀 합니까?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졌지만 그것은 존중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구경거리 앞에서 잠깐 숨을 죽이는 침묵이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젊었을 때 조금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다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젊었을 때래. 그럼 지금은요? 회장님 귀가 얼마나 고급인데 큰일 나겠다. 오상철이 손을 들어 웃음을 막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도 이미 비웃음으로 휘어 있었습니다. 조용히들 해. 아줌마 상황이 급해서 그래요. 혹시 한 곡 가능해요? 물론 정식 무대는 아니고 그냥 시간 메우기입니다. 딱 3분. 손님들 지루하지 않게만 하면 됩니다. 말은 부탁처럼 했지만 눈빛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분명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잘하면 자신이 위기를 넘긴 사람이 되고 못하면 청소부가 분위기를 망친 것이 됩니다. 참 비열한 사람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자기 손은 더럽히지 않으면서 약한 사람을 앞세워 욕먹을 자리에 밀어넣습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회를 준 것뿐이라고 말입니다. 순자는 무대 쪽을 바라봤습니다. 커다란 조명 아래 비어있는 마이크가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는 오래 묻어둔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낡은 시장 골목, 저녁 연탄 냄새, 누군가의 젖은 어깨, 그리고 아주 오래전 불렀던 노래 한 자락이 그녀의 가슴 밑바닥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한 곡 정도는 부를 수 있습니다. 순자의 말이 떨어지자 직원 하나가 대놓고 손뼉을 쳤습니다. 오, 자신감 있으신데요? 다른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노래방 아니에요. 가사 까먹으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직원이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찍어도 되나? 대박인데.
태성그룹 50주년 청소부 축하 무대. 순자는 그 휴대폰 렌즈를 바라봤습니다. 렌즈는 작고 까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의 눈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를 웃음거리로 만들 준비가 된 검은 구멍 같았습니다. 그때 행사장 뒤편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밖에 복도에서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은은한 향수 냄새 사이로 겨울 외투에 묻은 바깥바람 냄새가 섞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들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강태성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간 행사장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직원들의 허리가 일제히 펴졌습니다. 오상철은 재빨리 넥타이를 다시 만졌고 입가에 억지 미소를 걸었습니다. 조금 전 순자를 향해 날카롭게 굴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충성스럽고 예의 바른 표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오상철이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강태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압도하는 분위기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그가 들어서는 순간 주변의 소음이 낮아졌습니다. 회색빛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겨 있었고 짙은 눈썹 아래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세월이 얼굴에 주름을 새겼지만 그 주름조차 권위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를 낮게 울렸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수행원들이 양옆에서 조심스럽게 보폭을 맞췄습니다. 강태성은 무대 쪽을 한번 보고 빈 객석을 한번 훑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행사장 구석에 서 있는 순자에게 닿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정말로 멈췄습니다. 수행원 하나가 한 박자 늦게 따라오다가 당황해 멈춰 섰습니다. 오상철도 회장의 시선 끝을 따라가다가 순자를 발견하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자는 밀대를 세워 잡고 있었습니다. 회색 조끼, 낡은 운동화, 손등에 주름, 살짝 젖은 앞치마. 이 화려한 행사장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강태성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눈썹 끝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입술이 미세하게 벌어졌습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잠가두었던 문이 안쪽에서 갑자기 흔들린 것처럼 그의 단단한 표정 위로 알 수 없는 균열이 지나갔습니다. 오상철이 얼른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행사 준비 중에 청소 인력이 아직 빠지지 못했습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은 순자를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치워야 할 물건처럼 말했습니다. 오상철은 순자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아줌마 뭐해요? 빨리 뒤로 빠지세요. 회장님 계시잖아요. 순자가 고개를 숙이고 밀대를 끌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강태성이 낮게 말했습니다. 잠깐. 그 한마디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오상철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예, 회장님. 강태성의 시선은 여전히 순자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믿을 수 없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처럼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눈앞의 얼굴과 아주 오래전 기억 속 얼굴을 겹쳐보려는 듯 했습니다. 저분은 누구지? 오상철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 청소 용역 직원입니다.
오늘 행사장 마감 정리 때문에 잠깐 들어와 있었습니다. 신경 쓰실 분은 아닙니다. 신경 쓰실 분은 아닙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차갑게 걸렸습니다. 순자의 손끝이 살짝 오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성의 눈이 순간 오상철에게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회장이 청소부에게 존댓말을 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행사장 분위기는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순자는 조금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순자입니다. 김순자. 그 이름이 강태성의 귀에 닿는 순간 그의 손가락이 움찔했습니다. 오른손 엄지와 검지가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평생 수천억짜리 계약서에 서명할 때도 흔들리지 않던 손이었습니다. 그의 목을대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김순자. 그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속으로 굴려보는 듯 했습니다. 오상철은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을 느끼고 서둘러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별일 아닙니다. 축하 공연 가수가 갑자기 못 온다고 해서 잠깐 혼선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농담 삼아 저분이 노래를 한다고 해서 말입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는 일부러 크게 웃었습니다. 청소부가 회장님 행사에서 노래라니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말에 몇몇 직원이 억지로 따라 웃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웃음은 전처럼 가볍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과 주름 사이로 아주 희미한 피로가 번졌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참고 또 참고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아도 삼키고 살아온 사람의 피로였습니다. 강태성은 오상철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물었습니다. 노래를 하신다고 했습니까?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가수님이 못 오신다고 해서 제가 잠깐이라도 시간을 메울 수 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오상철이 급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절대 정식으로 올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직원들끼리 한 말입니다. 수준이 맞아야죠. 오늘 귀빈들도 오시고 언론도 있는데 이런 분을 무대에 세우는 건 회사 이미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분. 그 말에 순자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는 이름으로 불리고 누구는 직책으로 불리고 또 누구는 이런 분이라는 말로 밀려납니다. 인생이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도 누군가는 박수를 받는 자리로 가고 누군가는 박수가 끝난 자리를 치우러 들어옵니다. 그때 강태성이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부르게 하세요. 행사장 안이 한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오상철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예, 그분이 원하시면 부르게 하세요. 이번에는 누구도 웃지 못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낮은 잡음만 웅웅거렸습니다. 무대 조명이 순자의 낡은 운동화 끝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오상철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건 아무래도 격이. 강태성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격은 사람이 정하는 겁니까? 마음이 정하는 겁니까? 그 한마디에 오상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얼굴이 하나둘 굳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순자를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뱉은 말이 어디까지 들렸는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재벌 회장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빛 깊은 곳에 아주 오래전 어디선가 본 적 있는 슬픔이 묻어 있는 듯 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강태성도 순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아무도 그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던 오상철은 들었습니다. 수행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자도 들었습니다. 회장의 입술이 다시 떨렸습니다. 그 사람일 리가 없는데. 그 순간 순자의 손에서 밀대가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플라스틱 손잡이가 대리석 바닥에 닿으며 마른 소리를 냈습니다. 탁 하는 그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크게 울렸습니다. 행사장 안의 모든 시선이 순자에게 꽂혔습니다. 조금 전까지 웃음거리였던 청소부 아주머니가 이제는 회장의 숨을 먹게 만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아주 천천히 무대 위의 마이크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안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노래 하나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의 첫 소절이 흘러나오는 순간 이 행사장에 앉은 모든 사람의 운명이 바뀌게 될 것이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일 리가 없는데. 강태성 회장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거대한 연회장 안을 조용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상철은 잠시 당황한 얼굴로 회장을 바라보다가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지금 중요한 건 행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행사, 오직 행사뿐이었습니다. 창립 50주년, 수백 명의 VIP, 언론사 기자들, 생방송 중계, 그리고 자신의 자리. 오상철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실수하면 자신도 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회장님, 잠시 피곤하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순자를 향해 낮게 이를 갈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청소마저 하세요.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강태성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노래를 부르신다고 했습니까? 예, 방금 들었습니다. 강태성의 시선은 여전히 순자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이상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 속 누군가를 찾아내려는 사람 같았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붙잡으려는 사람 같았습니다. 순자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묘하게 답답해졌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 설명할 수 없는 익숙함, 그런 감정이 때로는 수십 년 전 기억과 연결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금세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벌 회장과 자신은 애초에 다른 세상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행사 진행팀이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본부장님, 큰일입니다. 또 뭐야? 대체 가수 섭외가 전부 안 됩니다. 뭐? 다른 행사 일정 때문에 못 온답니다. 오상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행사 시작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1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축하 공연 자체가 사라집니다. 언론 기사 제목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태성그룹 50주년 행사 준비 부족 논란. 오상철은 이를 꽉 물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또 키득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청소 아주머니 시키자니까. 진짜 시키면 레전드겠다. 트로트 한 곡 부르고 내려오시면 되잖아. 우리 행사 유튜브 조회수는 잘 나오겠네. 직원들이 비웃었습니다. 순자를 향한 조롱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심지어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몰래 찍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런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압니다. 세상에는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저 묵묵히 살아내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던 강태성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손, 순자의 목소리, 순자의 눈빛, 모든 것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불가능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의 인생에서 사라진 지 40년도 넘었기 때문입니다. 강태성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78년 겨울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눈발이 흩날리던 밤이었습니다. 스물도 채 되지 않았던 강태성은 공장 일을 마치고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집에는 병든 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연탄도 떨어졌습니다. 밥도 없었습니다. 그 시절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한 끼를 굶는 것이 아니라 며칠을 굶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라면 하나를 4식구가 나눠 먹던 시절이었습니다. 강태성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다리에 힘도 없었습니다. 눈은 내리고 바람은 매서웠습니다. 그는 결국 시장 골목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고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을 울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강태성은 그 노랫소리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국밥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자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게 문을 닫으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성은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그 노래는 강태성 인생에 남았습니다. 죽고 싶을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노래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금의 태성그룹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평생 잊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던 사람, 그 사람만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강태성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앞에는 오상철이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아니, 예. 잠시 여기 있겠습니다. 오상철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 회장이라면 행사 준비 현장에 이렇게 오래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태성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순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점점 더 강해질수록 오상철의 불안도 커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잠시 후 기자 정하늘이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젊은 기자였지만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행사장을 둘러보다가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재계의 폭군이라 불리는 강태성 회장이 한 청소부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하늘은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찰칵, 찰칵, 연속 셔터가 눌렸습니다. 사진 속 강태성의 표정은 매우 낯설었습니다. 냉철함도, 권위도 없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픔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사람을 찾은 사람 같았습니다. 정하늘은 직감했습니다. 오늘 기사거리는 창립 기념식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순자가 청소를 마치고 조용히 무대 뒤편으로 이동했습니다. 행사 진행팀이 리허설을 위해 그녀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아주머니 여기 서보세요.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노래 제목이 뭡니까?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노래 제목 하나를 말했습니다. 순간 강태성의 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노래 아는 사람 있나? 처음 듣는데. 너무 옛날 노래 아니야? 진짜 부를 생각인가 보네. 직원들이 또 웃었습니다. 순자는 마이크를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노래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일부러 부르지 않았던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잊고 싶었던 기억도 함께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라라라. 노래가 아니라 흥얼거림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정말 짧은 한 소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행사장 건너편에 있던 강태성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가 행사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오상철도, 직원들도, 기자도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강태성은 창백해진 얼굴로 무대 위 순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죽은 줄 알았던 과거가 눈앞에 살아 돌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노래는 그 사람밖에 모를 텐데. 그 순간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태성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순자의 얼굴에도 처음으로 충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그녀 역시 누군가를 알아본 것처럼 말입니다. 요청하신 형식은 장편 서사 창작물의 실제 본문 대필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게시낭독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원고이므로
작성 블록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순자의 얼굴에도 처음으로 충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곧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면 강태성은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커피가 대리석 틈 사이로 천천히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수행원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손 다치신 건 아닙니까? 강태성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무대 위에 서 있는 순자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눈을 떼는 순간 다시 사라질 것 같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본 기자 정하늘의 손가락이 다시 바빠졌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 진짜 뉴스는 기업 행사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청소부 아주머니였습니다. 분명 둘 사이에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말입니다. 행사 시작까지는 이제 20분 남짓 남아 있었습니다. 대연회장 밖에서는 검은 승용차들이 계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정계 인사, 재계 인사, 언론사 대표들, 유명 연예인들까지 하나둘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비싼 향수 냄새가 가득했고 샹들리에 조명은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행사 준비팀은 이미 패닉 상태였습니다. 오상철은 휴대전화를 붙잡고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람을 구해오라고요. 무명 가수라도 상관없다고요. 뭐요? 그것도 안 된다고? 전화를 끄는 그는 욕설을 삼킬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또 왜? 이제 진짜 시간이 없습니다. 나도 안다고. 공연 없이 가면 행사 흐름이 끊깁니다. 오상철은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주머니라도. 닥쳐. 오상철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역시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태성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듣도록 말했습니다. 축하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하십시오. 오상철이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예, 회장님. 지금 대체 가수를 찾고 있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예, 김순자 씨가 부르면 됩니다. 순간 행사장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행원들도 놀랐습니다. 심지어 부회장 강민우까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행사 규모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언론도 와 있습니다. 강태성은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결정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룹을 이끌어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오상철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왜 저 청소부를 저렇게 신경 쓰는 것인지.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체면뿐이었습니다. 오늘 행사 망했다. 회장님이 왜 이러시는 거야? 언론에 나가면 끝인데. 그는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흔들고 있는 원인이 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비열해질 때는 언제일까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오상철은 가수 섭외 실패도, 행사 준비 부족도 모두 자기 책임인데도 그 화살을 순자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자 박지영이 다가왔습니다. 본부장님, 왜요? 정말 진행하실 겁니까? 회장님 지시잖아요. 하지만 저분은 일반인인데 나도 안다고. 박지영은 무대 뒤편에 있는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작은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의상도 없었습니다. 메이크업도 없었습니다. 반짝이는 액세서리도 없었습니다. 회색 유니폼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잘못 들어온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순자의 표정은 가장 평온했습니다.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조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개의 의자, 수백 개의 시선, 수백 개의 평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이미 더 무서운 것들을 겪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배고픔, 가난, 가족의 병, 이별, 상실, 그런 것들을 지나온 사람에게 남의 시선은 생각보다 큰 두려움이 아닙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회자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태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귀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기념 영상이 상영되고 임원 소개가 이어지고 축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조금씩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었습니다. 강태성은 계속 무대 뒤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본 정한을 기자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회장의 시선은 행사보다 한 사람을 향해 있다. 청소부 김순자. 두 사람의 관계 확인 필요.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회자가 다음 순서를 알렸습니다. 이어서 축하 공연이 진행되겠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원래 예정되었던 유명 가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수 어디 갔지? 순서 바뀌었나?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영은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대본에도 없는 순서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예정된 공연이 변경되었습니다. 객석이 더욱 웅성거렸습니다. 오상철은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강민우도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강태성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대 뒤편 출입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 무대는 김순자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순간 객석 여기저기서 의아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순자? 누군데? 가수야? 처음 듣는데. 그리고 마침내 무대 뒤 커튼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순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회색 유니폼 그대로 반짝이는 무대 위로 그 모습을 본 일부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야? 청소부 아니야? 장난하나? 태성그룹 행사 맞아? 비웃음은 점점 커졌습니다. 오상철은 차라리 바닥이 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강태성은 일어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무대 중앙에 도착했습니다. 조명이 그녀를 비췄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거친 손, 화려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모습.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강태성의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노래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그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지금 이 무대에서 다시 울려 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연회장 안의 소음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술이 열렸습니다. 첫 음절이 나오려는 순간 강태성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객석 전체가 놀라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강태성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순자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순자의 입에서 마침내 첫 소절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노래는 강태성이 4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했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는 강태성이 4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했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첫 소절이 울려 퍼지는 순간 강태성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 등받이를 붙잡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먹먹하게 조여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거대한 그룹을 이끄는 회장이었던 사람이,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기업인이었던 사람이 그 순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40년 전 눈 내리던 시장 골목에 서 있는 가난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전문 가수처럼 기교가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노래가 시작되자 객석의 웅성거림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설명할 수 없는 침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새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진심은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기술보다 늦게 들어오지만 들어오고 나면 더 오래 남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은 채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강태성의 기억이 완전히 열리고 말았습니다. 1978년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강태성은 시장 골목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흘째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집에는 폐병을 앓는 어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약값도 없었습니다. 밥도 없었습니다.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날 그는 정말 포기하려 했습니다. 살아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학생, 젊은 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요? 강태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그녀는 국밥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강태성은 그 냄새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물 냄새, 파향기, 후추향, 그 냄새 하나에 눈물이 났습니다. 배가 고파서였습니다. 아니, 누군가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 것이 너무 오랜만이어서였습니다. 순자는 그 앞에 국밥을 내려놓았습니다. 먹어요. 강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없습니다. 순자가 웃었습니다. 달라는 사람 없어요. 그래도 그냥 먹어요. 그녀는 끝까지 국밥을 밀어주었습니다. 결국 강태성은 울면서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과 눈물이 섞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바로 지금 이 무대에서 부르고 있는 그 노래였습니다. 강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그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객석 사람들은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우시는 거 아니야? 설마, 진짜 같은데. 수군거림이 번졌습니다. 강민우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태성은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에서도 눈물을 참았습니다. 사업 실패 때도 버텼습니다. 배신당했을 때도 견뎠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한 청소부의 노래를 듣고 울고 있었습니다. 정하늘 기자는 숨도 쉬지 못한 채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순자의 노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강태성의 기억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겨울 이후였습니다. 강태성은 국밥집에 자주 갔습니다. 배가 고파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고 싶어져서 갔습니다. 순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늘 웃고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웃었습니다. 가게가 어려워도 웃었습니다. 자신은 더 가난하면서도 남을 챙겼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태성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잘해줍니까?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는 손 내밀어줘야 하잖아요. 저는 갚을 게 없습니다. 나중에 성공하면 다른 사람 도와주면 되죠. 그 말이 강태성의 가슴에 평생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하고 나서도 장학사업을 했습니다. 복지사업을 했습니다. 기부를 했습니다. 모두 그 말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손 내밀어줘야 한다. 그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자가 사라졌습니다. 국밥집도 사라졌습니다. 시장 재개발 때문이었습니다. 강태성은 뒤늦게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찾았습니다. 신문 광고도 냈습니다. 흥신소도 동원했습니다. 옛 시장 상인들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포기했습니다. 아니, 포기한 척했습니다. 사실은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있었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강태성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찾던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졌습니다. 행사장 전체가 조용했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누구도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강태성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걸음으로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거대한 행사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오상철은 불안했습니다. 강민우도 긴장했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강태성이 무대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이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말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40년의 시간이 목구멍을 막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강태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혹시 다시 한번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시장통 국밥집. 순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태성의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눈 내리던 날, 굶고 있던 청년 하나, 국밥 한 그릇 먹여주셨던 거, 객석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잊고 있던 기억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정말 오래전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순자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성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순자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순자 씨, 정말 당신입니까? 행사장 전체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순자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녀는 강태성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태성이 맞아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행사장 안의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바로 다음 순간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성이 갑자기 무대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 안의 공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조금 전까지 순자를 비웃던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수백 명의 귀빈들이 동시에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강태성은 수행원들의 만류도 듣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위험하십니다. 제가 부축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손을 들어 그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혼자 무대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계단, 또 한 계단. 그 걸음은 느렸지만 이상하게도 무거웠습니다. 마치 40년 세월을 한 걸음씩 밟고 올라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순자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잡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그 태성이 맞는지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늘 배고픈 얼굴로 서 있던 그 청년. 눈 내리던 밤 국밥 한 그릇 앞에서 아이처럼 울던 그 청년. 가난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던 그 청년. 그 사람이 이제는 온 세상이 아는 재벌 회장이 되어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태성은 순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마이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이크보다 더 크게 울리는 것은 두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강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순자 씨입니까? 순자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태성이 맞구나. 그 짧은 한마디에 강태성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태성그룹의 창업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끼 밥과 노래 한 소절에 목숨을 붙잡았던 그 시절의 청년이었습니다. 강태성은 두 손을 모아 순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허리만 숙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수백 명의 귀빈 앞에서,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임원들과 직원들 앞에서 대한민국 재계의 거인이라 불리던 강태성이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행사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오상철은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가 하찮게 대했던 사람이 회장의 생명의 은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강태성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늦었습니다. 순자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뭐려? 너무 늦게 찾았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제가 평생 찾았습니다. 강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국밥집이 사라지고 나서도 찾았습니다. 시장 상인들한테 물었습니다. 신문 광고도 냈습니다. 사람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못 찾았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세월에 닳고 노동에 굳고 가난에 말라붙은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강태성은 그 손을 바라보며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그 국밥 한 그릇이 아니었으면 저는 없었습니다. 행사장 뒤쪽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그 노래가 아니었으면 저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강태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그의 얼굴이 대형 화면에 그대로 비쳤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토록 차갑고 무섭다던 회장의 눈물. 그 눈물 앞에서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지난 날을 잊을 것 같지만 정말 가슴에 박힌 은혜는 돈으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려질 것 같지만 어떤 기억은 세월이 지날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강태성에게 순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밥 한 그릇 준 거예요. 강태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밥 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이었습니다. 순자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얼른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낡은 유니폼 소매가 눈가에 닿았습니다. 그 모습이 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강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객석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천천히 행사장 전체를 훑었습니다. 그 시선이 오상철에게 닿는 순간
오상철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태성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여러분, 행사장은 조용했습니다. 오늘 이분을 보고 웃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말에 몇몇 직원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청소부라고 낮춰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상철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낡은 유니폼을 입었다고, 손이 거칠다고, 무대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행사장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강태성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행사장 전체가 크게 술렁였습니다. 제가 굶어 쓰러져 있던 날 이분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날 이분이 제게 다시 살아보라고 노래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태성그룹이 있다면 그 시작에는 김순자 씨가 있습니다. 순자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뭐라고요. 하지만 강태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제가 말해야 합니다. 그는 다시 순자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순자가 황급히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강태성이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모두가 봐야 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 순간 객석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박수였습니다. 그러다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행사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오상철은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태성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오 본부장. 오상철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예, 회장님. 오늘 이분께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오상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게 제가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 조금 예민해서. 강태성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대답하십시오. 오상철은 침을 삼켰습니다. 실수가 있었습니다. 실수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분을 회장 동선에 보이면 안 되는 사람 취급한 것도 실수입니까? 행사장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오상철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분의 옷차림을 비웃은 것도 실수입니까? 냄새가 난다고 모욕한 것도 실수입니까? 무대에 세워놓고 망신당하면 책임을 떠넘기려 한 것도 실수입니까? 오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놀라서 강태성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든 말을 회장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란 듯 했습니다. 사실 강태성은 처음부터 다 듣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다 보았습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굽실거리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군림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말입니다. 강태성이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오상철 본부장은 모든 직무에서 배제합니다. 오상철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는 약한 사람을 짓밟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 말에 행사장 곳곳에서 낮은 탄성이 흘렀습니다. 오상철은 무대 아래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에는 진심보다 두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사이다는 이런 순간에 터집니다. 비열하게 웃던 사람이 자기 말에 무너지는 순간, 남을 밟아 올라가려던 사람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자리로 내려오는 순간, 그 통쾌함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늦게나마 바로잡히는 정의에 가깝습니다. 강태성은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겠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성그룹은 김순자 씨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 부모 병원비 때문에 공부를 그만두는 청년들, 혼자 늙어가는 어르신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순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런 걸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강태성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같이 나누는 겁니다. 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강민우도 그제야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순자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자는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저도 이제 알겠습니다. 강민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잊고 살았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요. 그 말에 강태성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행사장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웃음이 있던 자리에 존경이 생겼습니다. 조롱이 있던 자리에 박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서 있던 순자는 그날 가장 높은 무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사회자 박지영도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 다시 한번 김순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번 박수는 아까와 달랐습니다. 비웃음도, 구경거리도,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요청이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강태성은 무대 한쪽에 서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저 힘든 사람 옆에서 흥얼거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누군가에게 힘이 됐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행사장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누군가는 오래전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누군가는 젊은 날의 가난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무시했던 누군가를 떠올렸습니다. 노래는 대단한 기교 없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세월이 들어 있었습니다. 굶주린 청년에게 건넨 국밥 한 그릇, 눈 내리던 시장 골목, 사라진 국밥집, 서로를 찾지 못한 40년, 그리고 마침내 다시 만난 오늘. 노래가 끝났을 때 행사장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곧 폭발하듯 박수가 터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 중심에 순자가 있었습니다. 강태성은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낡은 유니폼 위로 조명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태성그룹 창립 50주년 행사는 회사의 업적을 기념한 날로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이들이 부끄러움을 배운 날, 잊힌 은혜가 다시 빛을 본 날, 그리고 청소부라 불리던 한 여인이 누군가의 인생을 살린 영웅이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날로 기억되었습니다. 며칠 뒤 신문에는 커다란 제목이 실렸습니다. 재벌 회장이 무릎 꿇은 청소부, 알고 보니 40년 전 생명의 은인. 하지만 순자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작은 집에서 아침을 맞았고 낡은 주전자로 물을 끓였고 오래된 라디오를 켰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혼자였던 식탁 위에 강태성이 보내온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카드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국밥을 평생 갚겠습니다. 순자는 그 카드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긴 세월을 건너 마침내 도착한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 건넨 따뜻한 밥 한 그릇만으로도 누군가의 평생을 바꿉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길에서 마주친 누군가를 함부로 낮춰보지 마십시오. 허름한 옷 속에도, 거친 손마디 속에도, 말없이 고개 숙인 얼굴 속에도 한 사람의 고단한 역사와 빛나는 사연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청소부가 누군가의 인생을 살린 은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고 살아온 감사가 언젠가 가장 뜻밖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 앞에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태성그룹 행사장의 불이 모두 꺼진 뒤에도 무대 위에는 순자가 불렀던 노래의 온기가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태성은 텅 빈 객석에 홀로 서서 다시 한번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을 돌아 이제야 닿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끼의 밥과 한 소절의 노래로 시작된 인연은 늦었지만 가장 따뜻한 결말에 도착했습니다.